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호에 예정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경관 훼손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1승만 남겨놓은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삼성 라이온즈와 5차전을 갖습니다. 안전사고가 잦은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소방출장소가 문을 열어 안전사고 예방과 처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장세일 군수를 만나 소감과 함께 군정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곳곳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에도 100메가와트급의 대규모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사업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 용수를 자랑하는 나주호입니다. 수변을 따라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호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향토적으로나 이 지역의 운주사나 불회사 같은 그런 색태가 강한 데거든요. 관광 자원화를 하려면 이 경관을 유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곳에 들어설 수상 태양광은 약 100메가와트짜리로 발전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섬처럼 떠있는 백꽃 모양의 패널들이 설치될 예정인데 나주호 만수 면적 803헥타르 중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드넓은 호수에 패널들이 떠다니면 경관을 훼손하게 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 이 같은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곳은 나주호뿐만이 아닙니다. 강릉의 칠성 저수지에서도 이미 930kW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지만 수질오염과 자연 경관 훼손을 이유로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주민들은 반대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흥, 곡성 등 전국 3,400여 곳의 저수지 중 81곳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워낙 커 지자체에서도 선뜻 반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장성군 의회에서는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등의 조례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발맞춰 꾸준히 발전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에 따라 송전망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금년도에도 660메가와트를 민간 사업 시행자와 공동 협력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전 송배전 설비 이용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산림을 훼손한다는 기존 태양광의 대안으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제자리를 잡으려면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른 오전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한 가운데 담양의 가시거리 8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장성의 가시거리도 110m, 곡성은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밤부터 날은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도 지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예보돼 있어서 시설물 관리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 21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낙지 주산지 서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낙지가 잡히지 않아 어민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여름 고소온 현상으로 어린 낙지들이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지 주산지인 무안군 탄도만의 드넓은 갯벌. 낙지삽을 든 어민들이 뻘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지만 낙지 숨구멍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30cm 이상의 큰 낙지가 잡혀야 하는 시기지만 고수온의 영향으로 지금은 이렇게 산란장 바로 근처에서 손바닥 크기의 어린 낙지만 겨우 잡히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고수온 현상. 지난 8월과 9월 무안 해역 평균 수온은 29.4도와 28.2도로 지난해 대비 각각 2도가량 높았습니다. 낙지의 생존 적정 수온은 18도 안팎인데 지난 7월 산란기에 태어난 어린 낙지들이 28도 이상의 고수온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뻘을 뒤져 잡은 낙지는 모두 10마리로 평소 어획량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게 바닷물을 만져보면요, 꼭 목욕탕 그 열탕물 있죠. 그런 물이에요. 그러면 낙지들이 다 데쳐서도 죽어본다는 얘기예요. 인근에 위치한 낙지 위판장. 낙지가 가득 차 있어야 할 붉은 대야는 80%가 물만 채워진 채 텅텅 비어 있고 위판은 시작한 지 5분 만에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제철을 맞은 낙지의 이달 위판량은 16만 천여 마리로 작년 10월에 비해 60% 감소했습니다. 가격 역시 위판 기준으로 해도 전년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낙지가 된 겁니다. 예년 대비 낙지 폐사율이 상당히 높고 바다 수온이 높으면 낙지를 잡으시는 춘학 어업인들이 이 춘학에 낙지가 안 걸리기 때문에 낙지가 벌썩 깊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획량이 현재 감소하는. 재료 소진이 너무 빨리 될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들도 이제 비축을 해놓긴 해놓는데 많이 안 나오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무한낙지를 강조하면서도 새우와 전어 등 지역의 수산물을 종합하는 축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 무안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낙지뿐만 아니라 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농산물 전반적인 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어민들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인 산란기 금어기를 6월 초로 당기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안전사고가 잦은 여수 석유화학산단에 소방출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출동하는데 30분 가까이 걸렸는데 출동 시간이 5분 내외로 크게 줄어들어 안전사고를 더 빨리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화재 출동 지령이 떨어지자 소방관들이 신속히 달려나갑니다. 곧 상황실 모니터에는 출동 장소와 신고 내용이 뜹니다. 4인 1조 한 팀으로 움직이며 소방차 2대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산단에 119 출장소가 생기면서 30분 가까이 걸리던 출동 시간이 5분 내외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산단 내 여러 공장들이 위치해 있어 가스 누출 사고를 비롯한 공장 화재가 많습니다. 기존보다는 한 15분 정도 거리상 가까워져서. 이번에 설치된 119 출장소에선 산단 업체와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을 따로 저장하는 옥외 탱크를 만들려면 소방의 인허가가 필요한데 가까운 출장소에선 이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원 보러 이제 좀 멀리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소모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출장소가 개소하고 나니까 접근성이 더 편해졌습니다. 올해 초 임시 개소했던 여수산단의 119 출장소가 정식 개청했습니다. 현장팀과 민원팀이 한 청사에 있는 산단 특화 출장소입니다. 재난사고엔 신속히 대응하고 입주기업의 민원 처리도 빨라졌습니다. 산업단지 내 전문 대응 부서가 위치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도착과 사고 정보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방은 육상재난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더 안전한 산단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82건. 인명피해나 중대재해로 이어진 경우도 많아 신속한 소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수산단 한가운데에 119 출장소가 개청하면서 화학고란 오명이 붙은 산단이 안전한 산단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남의 보건지소 3곳 가운데 한 곳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의료 기반이 한계에 치닫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의 한 보건지소. 일주일에 2번만 진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보건지소마다 있어야 할 공중보건의가 없다 보니 다른 보건지소와 요일을 나누어 징검다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 공중보건의가 인근으로 순회 진료를 가는 날이면 이곳 보건지소엔 다시 의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공공의료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일수록 이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어제 전화했구나. 전화했고. 많이 있으면 좋죠. 어디 자주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그냥. 전남의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가운데 84곳은 공보의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곳 중 1곳꼴로 공보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전남은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지난해보다 39곳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 공보의 수도 꾸준히 줄었는데다 올해는 의정 갈등 여파로 차출까지 겹치며 지역 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일단 원격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웨이팅 이런 거를 이제 모니터에 설치해가지고 진행 중이긴 한데 웨이팅으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 했던 사례는 없어요. 현재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고요. 소매 진료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감소한 공보의 수에 의정 갈등마저 길어지면서 한계에 직면한 농어촌 의료 체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어제 새벽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바다에 30대 관광객이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12시 5분쯤 바다에 빠진 30대와 이를 구조하기 위해 뛰어든 행인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빠진 관광객이 해양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죠. 선거 다음 날 바로 임기를 시작한 장세일 영광군수를 만나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홍진선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광군수 장세일입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치열하게 치르셨는데요. 감회가 궁금합니다. 우리 영광 위대한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다르게 3당이 굉장히 각축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과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뤄져 있던 우리 군정들 챙겨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내에 이건 내가 꼭 챙겨보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의 실현지를 만드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은 예전에 살기 좋은 풍요의 고장이었습니다. 네. 다시 영광이 옛 번영의 상징이었던 곳으로 만들고 싶고 그렇게 우리 민주당과 같이 손잡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영광에서 내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 영광에서 제일 그래도 낙후된 지역부터 시범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우선 생각이고요. 그것이 잘 돼서 우리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영광 군민들에게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1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궁금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우리 영광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액수였나요? 예, 똑같은 액수였는데요. 네. 그것이 우리 영광에 지역화폐, 우리 영광사랑 카드 이런 걸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우선 지역의 경제부터 살려놓고 내수가 좀 돌아가면은 또 좋은 또 우리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영광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그런 소득원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놈들이 안 하는 것, 우리 전국에서 영광이 한번 최초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1호 결재한 내용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의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조례안 입법 예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우리 영광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바람 농사를 지어서 네. 우리 영광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연금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아리백 산단을 조성해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영광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이 공약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촘촘히 이행이 돼야만이 네. 할 수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시설이라든지 SOC 이런 목적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법률로 바꿔지지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1호 법안으로 냈던 것이고. 한비던전 1, 2호기 수명 연장 두고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지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첫째적으로는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수원과 우리 주민과의 신뢰. 네. 먼저 한수원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면 네. 뭐 크게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영광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영광군이 화합하고 잘 사는 군, 전국에서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듯이 전남 영광이 대한민국에서도 으뜸가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바쁘신데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1승만을 남겨놓은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오후 삼성 라이온즈와 5차전을 갖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영원한 에이스 양현종 투수를 선발로 내세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과 함께 12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확정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할 경우 2017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홈구장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건 지난 1987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3자 회동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시장의 사과와 김영록 지사의 수용으로 중단됐던 대화 재개에 희망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강 시장이 요청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운영과 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장애인이 착용하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장비인데요. 하지만 이를 착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스스로 입고 걸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웨어러블 로봇의 발판에 양발을 끼워 맞춥니다. 그러자 로봇이 자세를 낮춰 안기듯 저절로 입혀지고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시작! 킥카이! 가자! 파이팅!
우렁찬 기합과 열띤 응원 속에 혼자 걸음을 옮기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 F1입니다. 전면 착용 방식을 적용해 그동안 로봇을 입으려면 타인의 도움이 필수였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가 된 지 8년이 된 김승환 연구원은 다시 두 발로 걷고 싶다는 목표로 연구팀에 참여했습니다. 제 아이는 아빠가 항상 4바퀴 달린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이렇게 걸어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로봇은 스스로 착용자에게 걸어올 수 있는 데다 강하게 밀어내도 꿈쩍도 안 할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로봇이 착용자에게 스스로 걸어가는 기술과 그리고 착용자 근처로 왔을 때 자동으로 착용자와 연결되는 찰칵하는 도킹 메커니즘이거든요. 모터와 감속기 등 로봇의 핵심 부품도 국산화했습니다. 12개 구동기가 탑재된 이 로봇을 착용하면 장애인도 일상생활 속 모든 행동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로봇을 입으면 크러치, 즉 목발 없이 두 손 자유롭게 걷고 낮은 곳에 놓인 조리도구를 꺼내 음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가로수는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간판을 가리고 악취를 유발하며 간혹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가로수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예술작품처럼 가꾸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명품 가로수를 통해 사람을 모으고 가로수 관련 민원도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막대처럼 보이는 어린 나무를 도로가에 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 잎이 무성한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도심 속 가로수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자동차와 공장들이 내뿜는 나쁜 공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간판과 신호등을 가리고 악취를 유발해 민원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나뭇잎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간판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간판이 잘 안 보이셔서 고객님들이 찾아오시는데 조금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와 주민 그리고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원 화성행군 인근 도로를 걷다 보면 동그랗게 전지를 한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눈에 띕니다. 건물 위에서 보면 브로콜리가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수원 화성 장안문에서 팔달문을 연결하는 정조로는 사각기둥 모양의 플라타나스가 서 있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의 사각형은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서울 서초구도 반포대로의 플라타너스를 깔끔한 사각형으로 정돈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본땄습니다. 나무 아랫부분의 잎과 가지를 정리해 거리에 가로수를 디자인하면 자연스레 간판 가림 민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로수를 잘 가꾸면 도시민이 행복하고 가로수가 좋은 방향으로 심어진다라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정성껏 가꾼 다양한 형태의 가로수는 이제 예술작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원하는 감성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는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반려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급 상황에 처하면 수혈이 필요한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구의 반려견 헌혈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살 시베리안 허스키 녹두가 잔디밭에서 뛰어놉니다. 첫 헌혈을 하는 날입니다. 치료나 수술을 해야 하는 동물에게도 사람처럼 혈액이 필요합니다. 대구의 반려견 헌혈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반려견들은 이곳에서 헌혈을 하는데요. 2살에서 8살까지 25kg 이상 대형견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와 혈압, 심박수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려견이 거부하면 바로 멈추고 강제로 체열하지 않습니다. 10분 안팎 300ml 가량 체열합니다.
소형견 3-4마리를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수혈을 위해 키워지는 공혈견이 혈액의 90%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헌혈하게 되면 공혈견의 부담을 줄이면서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혈견이라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평생 피부를 뽑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뭐 건강검진도 할 겸. 헌혈에 참여하면 건강검진과 진료비 할인, 무료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센터가 지금 지역에는 대구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 경남, 경북 지역은 저희가 혈액을 필요로 하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같이 공유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반려견 헌혈센터는 응급 상황에 놓인 반려견을 이송하는 구급차를 활용해 다른 지역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광주시가 위탁 운영 논란이 있었던 5.18 교육관에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일부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아 논란이 있었던 5.18 교육관을 1년여 동안의 정비를 마치고 새 위탁 운영기관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모기관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접수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고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은 가운데 화순의 가시거리 160m, 담양도 17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장성도 2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무렵에는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거친 뒤로는 더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날이 또다시 흐려질 수 있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내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21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 12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21도 보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 21도, 순천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아침 기온 13도 안팎,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